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특별하게 이분 꼭 모셨습니다.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짤쇼 발음도 안 나온다. 짤리시면 안 됩니다. 짤쇼입니다. 짤쇼 짤짤이쇼 할 뻔했어. 네. 짤쇼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또 홍보도 해주셔서 제가 그 따스함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때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진짜 고맙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후배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후배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인도 아닌데 뭐. 아니 뭐 언론인만 후배야? 후배, 인생 후배. 아니, 어쨌든 뭐 후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니까. 저는 좋아요. 진짜 네. 많은 시사평론가 기자분들이 방송하지만 장윤선 기자님 방송 꼭 모니터링 하거든요. 왜요? 왜 모니터링? 뭐 갖다 쓰기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저는 취재를 못하니까 장윤선 기자님 발 이야기를 해야 일단 공신력이 생기거든요. 딱지 붙이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 딱지가 없으니까 딱지 발행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수 있게 시사 얘기할 수 있게 딱지 붙일 수 있게. 다음 주에 내가 딱지 좀 사올게. 네, 많이 좀 붙여주십시오. 네. 아니 박지훈 변호사 오늘 아침에 바쁘셨겠어요. 새벽부터.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뉴스토마토 어마어마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직접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나와봤자 뭐 인정 안 할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매우 중요한 보도를 사실 한 거고 이게 그렇습니다. 단초입니다. 단초. 하나, 둘, 셋, 넷 후속 보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 확인을 해야 돼요. 크로체크 안 하고 막 내면 조선일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 입을 맞았어요. 돌리다가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박치라 한 줄 알겠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작진이 마이크를 박지훈 변호사님 쪽으로 조금 옮겨달라고 5cm만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레거시 이제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받을까도 중요하고요. 뭐 핵심 내용은 아마 아침에 좀 박형광 기자랑 얘기했기 때문에 핵심은 2022년도 공천 개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기사의 포인트는 2022년도에 그렇게 재보궐 때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2024년 총선할 때는 너 또 나가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탄, 3탄, 4탄 보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보니까 뉴스토마토 시작하기 전부터 동접이 깜짝 놀랐어요. 5만? 동접이 5만을 넘었어. 5만을 우리는 5천만 돼도 정신력이 춤추는데 5만이 되길래 약간 긴장됐어요. 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너무 긴장했습니다. 별로 긴장한 티 안 나던데. 그래서 너무 잘하시던데. 더듬거렸어요. 원래도 더듬더듬 계속. 저도 오늘 특종 기자가 오니까 저도 오늘 오프닝을 더듬거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장성철 형님께서 딴 데 가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도 공개가 돼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몰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특종이라는 게 뭐 그 목소리를 뭐 있다면 나중에 나오겠죠. 당장은 어쩌면 영화로 찾지면 누가 표현하던데 이제 도입부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기승전결이고 시작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폭발력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면서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냥 그 보도를 보고 난 이후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진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로 100% 무학의 통찰입니다. 왜냐면 지금 오후 5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원래 장윤선 기자님 이야기도 듣고 여기저기 뭐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도 듣고 종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짜로 무학의 통찰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니 근데 제가 조금 보태자면 사실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필요 없는 보도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보도고 이후에 나오겠죠. 이후에 차차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이상을 넘는 보도다. 왜냐하면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박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2024년 올해 4월 총선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앞선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날부터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2012년 이후에 정치 이력이 없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이 되었다. 네. 알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다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 녹음 파일.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녹음 파일이 나오고 그 이튿날 이 명태균 씨 부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했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하고 뒷리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VIP들이 앉는 자리에. 아버지급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급이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뭐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건 뭐 고소할 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녹음한 내용, 얘기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 그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미리 알아요. 김영선인지 알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해라. 개소식 그 사무실 이제 바꿔라. 네. 본 후보 그걸로 등등의 얘기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본인이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매우 중요하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실망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면 형태가 판은 키웠는데 속도는 늦춘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결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판을 키우면 속도까지 같이 키우면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많이 봤어요. MBC 스트레이트 보도 같은 경우에 멋있다. 아니 진짜 통찰력이 대박이야. 있다. 판 키우면서 개그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진짜. 판이 누군가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네. 민주 진보 진영에서 판을 키웠어요. 서로 그 과실을 가져가려고. 그 전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보도됐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실망도 했고 큰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역효과가 났었어요. 그죠. 그때, 오히려 보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그 시기에 그렇지.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멋지네라면서 맞아요. 그 사례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보수 진영도 학습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이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을 키우고 속도를 늦췄다라고 보는데 판이 커지면 당연히 속도는 늦춰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화에서처럼 뭔가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걸로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바로 탄핵으로 가고 막 이런 거를 원하시겠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 그런 약간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건 글로 끝난 거고 다시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이 다 이 학습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예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보도가 크게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유의미한 네. 이게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막 얘기해도 잘 몰라서. 아니 오지라퍼님이 M장은 김종배가 인정한 통찰력. 김종배 선배 인정 잘 알았는데. 나 그 몇 년 같이 인정 못 받았거든. 네. 종배 형 옆에서. 제가요. 어르신들 수발을 아주 잘 듭니다. 여튼 네, M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막 탄핵으로 간다. 막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도 탄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뭔가 구체적 정황이 나오면 그냥 여사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면서 거기 손절하면 오히려 더 대통령이 응단했구나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 요소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도에서는 이게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도 분명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아니면 같이 개입을 했던 간에 대통령도 이 사안에는 같이 얽혀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탄핵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법적으로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둘이 공동체일 거라는 거는 그냥 심정적인 문제고 네. 법적인 문제는 다르거든요. 둘이 실제로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보도를 통해서 그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수 진영 내에 진짜 개장수는 누구인가
이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예리하네. 야 진짜 예리하다. 천재가야. 아니 저는 그냥 무하게 통찰입니다. 난 M단 방송을 보고 있거든. 정말 천재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게 김준일, 장성철, 장윤석, 박지훈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계장수 이준석 대표, 이준석. 죄송합니다. 섞였네. 섞였어. 두 사람을 한 번에 섞어버렸는데 누가 진짜 개장수인가? 이준석 의원의 양두구육 표현을 빌리자면 네. 이준석 의원도 당시 당대표였는데 뭐 공관위원장은 따로 뭐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대표로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공청에서 발생되고 있으면 당대표로서 막았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몰랐다. 나는 공청관리위원장은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건 면피가 안 돼요. 이준석 근데 지금 보수 헤게모니가 지지율 20%가 깨질 위기에 있을 때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누가 반윤의 선봉에 서느냐가 헤게모니의 중심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